명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도 모여서 그간의 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명절이 오히려 더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있죠. 뜻하지 않게 가족과 헤어져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들입니다. 오늘 전망대 초점에서는 전후 납북자 실태와 가족들의 아픈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전쟁 이후 납북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은 무려 500여 명에 달합니다. 가족들은 긴 세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납북자 문제 해결은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42년 전에 비행기를 탔다가 북한에 납치된 황원 씨 가족의 집입니다. 당시 2살이었던 아들이 장성에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만나보시죠. 아내와 3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황인철 씨. 칼기 납치 피해자인 황원 씨의 아들이다. 칼기 납북 사건 당시 2살이었던 황인철 씨에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유일한 흔적은 이 한 장의 사진. 유일하게 딱 한 장 남아있는 사진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는 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계셨구나라고 하는 걸 좀 더 느끼게 되고. 아버지 황원 씨가 납북된 건 42년 전인 1969년. YS-11 비행기가 손님을 가져간 간집에 의해 북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에서 김포로 향하던 여객기가 납치된 것이다. 51명의 승객 중 일부는 2달여 만에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11명은 42년째 북한에 억류된 채 대부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아버지가 없는 42번째 설. 명절이 다가오면 황인철 씨에겐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명절 때 가족이 함께 자리를 만들고 또 유일하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한 데가 지금 거의 42년이 됐거든요. 42년 동안 참 어렵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건 빛바랜 사진들. 어린 딸들에게도 할아버지는 늘 그리운 존재다. 할아버지 젊을 때. 아빠랑 지금 숲이 되면 그렇게 안 해? 아빠 안경 때문에 만났어. 할아버지랑 아빠랑 많이 닮았나?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사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진짜 닮았다. 할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납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큰딸 유정이는 얼마 전 할아버지 등 칼기 납북자 송환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제 설이 조금씩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명절도 이제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저희 할아버지가 같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저 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쁜 3딸과 아내,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로 인한 아픈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일단 몸 상태를 봐가지고 가장이 집안에 있는 가장이 납치를 당함으로 해서 그 가족들한테 있어가지고는 그 가장의 빈자리로 해서 경제적인 거나 뭐 사회적인 거나 뭐 문화적인 거나 거의 혼란스럽게만 이렇게 살아왔죠.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납북자 가족들은 대부분 황인철 씨와 같은 고통을 겪어왔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은 이뿐이 아니었다.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517명. 바다 위와 항공기 등 국내외에서 납치됐는데 대부분은 조업 중이던 어부들이었다. 작년 5월 통일전망대에서는 1968년 조업 중 해상에서 납북됐다 40년 만에 귀환한 윤능산 씨를 소개했다. 내 조국 아니에요. 조국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간이 그리워서 하루도 40년 동안 거기 살면서 내 고향을 잊혀본 적이 없습니다. 17살에 떠났던 고향 제주. 윤능산 씨는 2008년 북한 가족들과 함께 탈북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북한에 억류된 500여 명의 납북자 중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례는 손에 꼽힌다. 2000년 봉산 22호 선원 이재근 씨의 귀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명만이 고향 땅을 밟았을 뿐이다.
이렇게 귀환한 어부들은 납북자 가족들에겐 부러움의 대상. 대다수는 생사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 선결적인 요건이 생사 확인인데, 생사 확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까지 이루어졌던 이산가족 상봉 시에 납북자 가족이 아주 극소수이지만 일부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상봉 과정에서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일부의 납북자들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생사 확인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납북자 가족단체나 납북자 당사자들이 공개적이지 않은 비공개적이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북한 내부와 접촉을 해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극소수만이 생사를 확인했을 뿐 전면적 생사 확인과 상봉, 송환에는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납북자 가족들은 국제사회에 직접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칼기 납치 피해자 황원 씨 가족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적십자사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칼기 납치 피해자의 생사 확인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것이 강제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북한을 국제 범죄, 즉 강제 실종이 심각한 나라로 국제사회 안에서 거명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 하지만 대다수의 납북자 가족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어려움을 갖는다. 국제사회와 접촉하는 것도 이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납북자 가족들은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을까? 작년 연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등을 추진할 범정부기구인 납북자 대책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통일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그리고 한국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들로 구성됐다. 정부의 활동이 좀 더 참여 범위가 늘어나고 참여하는 부처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활동의 주된 초점도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두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새로 만들어질 위원회가 이번에야말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책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순히 부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창으로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몇 해 전부터는 납북자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과거 분단 독일에서 실시됐던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프라이카우프라 불리는 정치범 비밀거래, 즉 서독이 돈을 주고 동독 감옥에 있는 정치범을 석방시킨 방식을 말한다.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89년까지 서독은 동독의 비밀리에 거액을 지불하고 총 3만 3천여 명을 석방시켰다. 일단 교섭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교섭이었다는 거고요. 그 교섭의 결과 경제적인 대가를, 서독도 초기에는 현금을 줬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송환된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프라이카우프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과거부터 비밀 거래를 통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지만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당한 경제적 제공을 할 수 있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수준이 높고, 북한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 민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결단을 내린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법이죠. 철저한 비밀 유지, 북한의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프라이카우프 방식. 하지만 이산 가족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납북자 가족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된 납북자 대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북한의 또 다른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통영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 씨와 두 딸의 귀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 유학생이던 남편 오길남 씨를 따라 어린 두 딸과 함께 북한에 입국했던 신숙자 씨. 하지만 남편이 혼자 탈북하면서 딸과 신숙자 씨만 북에 남겨진 상태다. 요덕 수용소에서 갇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사조차 불분명하다. 꼭 살아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신숙자 씨 모녀의 귀환을 위해 지역사회가 노력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유엔과 국제사회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 정부, 한국 시민사회, 인권단체, 그리고 납북자 가족 당사자들,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조체제를 이루었을 때 좀 더 빠른,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실제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남북한 당사자, 남북한 당국 간의 직접적인 협상과 협의를 통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00여 명의 납북자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 그들은 생사 확인과 상봉, 귀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 국제사회가 힘을 합치고 남북한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납북자와 그들 가족들의 오랜 소망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